안녕하세요. 호감닥터 박감기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면거상 어떻게 수술하는 거지? 나한테도 필요한가?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무섭다는 거예요. 상담을 해보면 10분 중에 9분은 안면거상 얘기를 처음에 딱 들었을 때 효과가 좋을까? 라는 걱정보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바로 무섭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막상 받아보면 생각보다 힘들지 않네, 짐작이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왜 일찍 안 했나 항상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안면거상은 얼굴이 처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되면 얼굴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 번째, 얼굴에 지방이 빠진다. 두 번째, 피부 노화와 중력 때문에 피부가 점점 처져 내려온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안면거상은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받는 수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그 환자의 피부 상태나 얼굴 피부가 처져 내려온 정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좀 젊은 나이인 40대나 50대에서도 안면거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또한 사람들 앞에 많이 서는 일을 하시거나 확실한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피부과 시술들, 실리프팅이나 레이저 이런 걸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안면거상만한 게 없죠. 가장 먼저 하는 게 피부 절개예요. 그래서 보통 피부를 이 헤어라인 관자놀이에 있는 자리에서부터 구렛나, 귀 앞쪽, 귀 뒤쪽으로 절개를 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모낭. 머리카락이 자라는 모낭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피부를 절개하는 작업이 첫 스타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피부를 박리하는 작업이에요. 피부를 박리한다는 거는 피부를 균일하게 포 뜨듯이 박리를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균일하게 포를 뜨는 작업을 할 때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너무 얇아지거나 하면은 나중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피부가 괴사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울퉁불퉁하지 않게 균일하게 평면을 만들어서 박리해 나가는 것도 사실 집도의가 갖추고 있어야 될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피부 박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좀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가요. 바로 스마스라고 하는 층이 있는데, 스마스 아래쪽으로, 바닥 쪽으로 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작업이 안면거상 수술을 할 때 아주 핵심적인 작업입니다. 스마스는 이 얼굴 피부에만 있는 고유한 조직이거든요.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근육막과 지방층이 하나의 덩어리처럼 이루어져 있는 걸 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부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면거상이라는 수술을 할 수가 있고, 그 스마스를 박리를 할 때 스마스 바닥에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마스 바닥을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신경이 다칠 수가 있는 위험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마스를 박리하는 과정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유지인대를 끊어주는 작업이에요. 그 안면거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유지인대라는 말을 분명히 좀 들어보셨을 건데, 뼈랑 스마스를 단단히 잡아주고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유지인대라고 하는 인대를 끊어줘야지 이 스마스를 내가 잡아 당겨 올렸을 때 잘 끌려 올라오고 잘 유지가 돼요. 우리가 안면거상 수술을 받고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효과가 금방 없어졌어요. 유지인대를 확실하게 끊어서 얘를 스마스를 풀어주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당겨 올라가 보면도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끌려 내려오는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은 심부볼 지방을 제거하거나 혹은 턱뼈 아래에 있는 침샘을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심부볼 지방을 제거하거나 침샘을 제거하는 건 아니에요. 얼굴에 살이 되게 많은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얼굴에 살이 없더라도 유난히 여기 볼 쪽이 볼록한 분들이 있거든요. 피부가 처져 내려오면서. 그런 분들한테 이 심부볼 지방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고 하는 이런 주름들이 좀 덜 보이는 효과도 있고,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보이는 침술포 같은 것들이 확실히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 침샘 제거는 턱뼈 아래쪽에 침샘이 이렇게 있는데 좀 푹하게 튀어나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 침샘을 제거하고 나면 정리된 턱선을 보여주기 때문에 침샘 제거 혹은 심부볼 제거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스마스를 실제로 당겨 올려서 고정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얼굴 피부가 리프팅 되는 과정이거든요. 처져 내려와 있는 스마스를 분리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스마스를 위로 당겨 올려서 위에 있는 스마스 혹은 위쪽에 있는 근막에다가 붙여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겨 올려서 실로 한 8군데에서 10군데 정도를 촘촘하게 다시 처져 내려가지 않게 실로 봉합해 주는 거죠. 그러면 싹 올라간 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땅에 올려준 스마스와 밑에 있는 근막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엉겨 붙으면서 한 몸이 되거든요. 그 한 몸이 될 때까지 그 실의 힘을 빌려서 그 위치에 유지가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꼬매놓은 이 실밥은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나가면서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거.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여분의 피부를 잘라서 없애주고 피부를 봉합해주는 작업이에요. 여기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안면거상을 할 때는 이 스마스라고 하는 데를 많이 안 건드리고 그냥 피부만 당겨 올리는 형태로 안면거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피부만 좀 잘라서 당겨 올려서 꼬매준다. 그러면 당장은 좀 올라가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빨리 쳐져내려. 그러면서 흉터는 형태들을 많이 나고, 흉터가 많이 남는 이유는 이 피부에 장력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텐션이라고 수술하는 사람들은 표현을 하는데, 절대로 욕심을 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욕심을 부려서 피부를 너무 많이 자르게 되면 벌어주려고 하는 힘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면거상 수술하고 막 흉터 하얗게 보이고 칼기 이런 거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생기는 이유가 피부를 너무 무리하게 잘라서 당기는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 예전에는 근데 그렇게 수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흉터가 많이 안 좋았죠, 옛날에. 실제 안면거상 수술하면은 저는 피부 꼬매는 것만 1시간을 하죠. 그만큼 섬세하게 꼬매야지 흉터를 최소화할 수가 있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실제로 수술을 받으러 오시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고, 수술을 받으러 오셨을 때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수술 전 준비. 복용 중인 약을 확인하는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 중에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들이 있거든요. 아스피린이라든지 와파린이라든지 그런 약들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수술 받기 일주일 정도는 중단하시는 게 좋고요. 한약, 비타민, 건강보조식품들도 일주일 정도 중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혈압약은 수술 당일에도 반드시 드시고 오셔야 되는 약이에요. 이렇게 내가 다른 약을 복용 중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술 받기 전에 미리 꼭 병원에 알려주셔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받으면 한동안 씻는 것이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으러 오시기 전날 밤이나 수술 받으러 오는 당일날 아침에 깨끗하게 샤워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안면거상 수술은 수면 진정마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원 예정 시간 4시간 전부터는 물을 포함해서 금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병원에 오시면 제일 먼저 회복실을 배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 수술복으로 환복을 하고 세안을 하게 되고 사진 촬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서 수술 전에 상담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얼굴에 디자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리고 디자인을 하는 과정이 수술 전에 설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수술실로 입실을 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안면거상 수술이 좀 큰 수술이다 보니까 회복 시간도 굉장히 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안면거상 수술하고 한 2주 정도면은 멍이랑 붓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아서 일상생활 하는데 큰 무리 없이 회복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 2주 기간 동안에는 얼굴에 힘 들어가지 않게, 압력이 올라가지 않게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회복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호감닥터 박강균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